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C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담당 교수 정장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원격 수업으로 남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너무너무 어렵고 괴로움을 입고 있는데, 이 과정도 머지않아 아마 교수님 생각은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특히 개인 위생관리 청결하게 잘 하셔서 개강 그날까지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강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이 일상생활을 접하면서 가끔은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과제물을 어떻게 제출하면 좋은지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전달한 대로 교재 1장부터 8장까지 교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만화책 읽듯이 한번 일단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시고 매 장르마다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연습 문제를 다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다른 또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하는데 또 피곤해하고 업무가 가중될 것 같아서 그나마 고민 끝에 홀수 문제만이라도 한번 풀어서 나중에 개강 날짜 그날 학교 오실 때 레포트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레포트 작성 규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워드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챕터마다 연습 문제 중에 아마 실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은 실습 시간에 그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가 컴파일을 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교수님 뭐 따로 복사를 떠서 문서에 삽입을 해도 뭐 되는지 이런 또 질문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교수님이 정리하기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문제의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되면 분량이 좀 많은데 소스 코드라도 워드 작업을 해서 문제 번호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밑에 소스 코드라도 작성을 해서 첨부해가 완벽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제출할 때도 그냥 성의 없이 제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학교 뭐 한 학기 또 뭐 지금 학년 분포를 보게 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가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레포트를 뭐 한두 번은 다 제출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존 학교의 레포트 형식대로 그대로 몇 첫 장 그 표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명과 학번 또 교과목명 담당 교수명을 기재를 해서 호스켓으로 일단 뭐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찍어 가지고 그냥 제출하지 말고, 문구점에 가면은 우리가 검정색으로 된 그 테이프 라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라서 양면 테이프처럼 붙여 가지고 깔끔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성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이 강의 제작은 파워포인트 PPT 파일로 작성을 해서 슬라이드 쇼 화면을 띄워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PPT 파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강의를 여러분들 청취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 앞에다가 교재를 일단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위주로 제가 강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여기 올라와 있는 PPT 파일은
매번 1주차, 2주차 강의 동영상 파일을 우리가 교수 학습 시스템에 올릴 때 첨부해서 제가 가능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고, 혹시 못 올리는 내용은 나중에 개강을 하면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그 연습 문제 답안뿐만 아니고 이 PPT 파일 매주 강의했는 걸 따로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또 만약에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강의 동영상을 보고 밑에 이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면은 매주차 강의 자료를 꼭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 프린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칠 때도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학기 이 교과목 평가는 일단은 교수님은 교재 내용을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적어도 대학생이라면은.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분율 비율을 그렇게 현재 배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태도를 10%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출석 점수를 20%, 세 번째는 중간고사 20%, 그 다음에 과제물 20%,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30%로 배정을 했으니까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가능하면 결석하지 말고 학교에 완벽하게 출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한 학기 종강할 때 아마 뭐 성적은 뭐 개별적으로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셔가지고 현재 PPT 슬라이드 하면 첫 번째를 보시면은 제목이 보면 누구나 즐기는 C 언어 콘서트 개정판 거래가 제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래밍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래밍이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페이지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이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이기 이전에 일단 그러면 프로그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몇 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냐면은 슬라이드를 넘겨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 가니까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이 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명령어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뭔데? 그런 수많은 명령어, 인스트럭션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프로그래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익히 뭐 다른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저급 언어를 우리는 로우 레벨 랭귀지라 그럽니다. 이 저급 언어의 특징은 기계가, 여기서 말하는 머신, 기계는 컴퓨터 자신을 말합니다. 그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언어를 우리는 저급 언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역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컴퓨터 자신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그런 걸 우리는 머신 랭귀지라 그래가지고 기계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계어만 활용하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게 많더라. 왜? 내부적으로 전부 제로와 1, 이진수 형태를 가지고 기종에 따라 다 다르더라, 즉 호환성이 없더라. 그래서 또 고민을 해서 개발했는 게 어셈블리 언어가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그럼 어셈블리 언어의 특징은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한 언어가 바로 어셈블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어셈블리어를 주로 번역해 주는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셈블러라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는 다른 말로 니모닉 언어라고도 합니다. 니모닉 언어, 즉 연상해서 기호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는 하드웨어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작성에 주로 활용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하이레벨 랭귀지, 그러가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 말 그대로 사람 중심, 즉 인간 중심의 언어로서 번역기에 의해 기계어로 번역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속도는 엄청나게 느리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급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가 어떤 게 있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는 주로 포츄란 언어라든지 코볼이라든지 알골, 베이직, 파스칼, C 언어, C++, 리스프, 스노블, PL1, 자바 등등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C 언어는 어떻게 해서 개발되었는지 계보를 잠시 살펴보면은 1954년 11월 달에 최초로 포츄란 언어가 개발이 됩니다. 포츄란 언어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주로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 계산용 수치 언어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이놈은 문법이 간단하고 일반 수식과 명령 형식이 유사하게 닮아가지고 사용하기가 되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 포츄란 언어가 개발되고 나서 세월이 흘러 몇 년도에 1969년도에 B 언어가 개발됩니다. B 언어 요놈이 바로 C 언어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C 언어는 1977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C 언어도 우리 슬라이드 화면을 넘기다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쭉쭉쭉 넘어가게 되면은 몇 번째 슬라이드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이어가면은 자 13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C 랭귀지는 몇 년도야? 1970년도 초 미국에 있습니다. AT&T 벨 연구소라 그러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 중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디벨롭먼트 개발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C 언어의 뭐다? 모체는 바로 B 랭귀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걸 개발을 해서 주로 어떤 데 활용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개인용 PC 있죠, 컴퓨터. 거기에 OS는 주로 윈도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 언어는 대형 서버 컴퓨터, 유닉스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OS 개발하는데 유닉스 운영 체제를 개발에 필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뭐다? 전문가용 언어로 출발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 그림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 잠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쭉쭉 넘기다 보면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 보면은 아래쪽에 그림 1-5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다? 데니스 리치. 이분이 C 언어를 개발했다. 그리고 여기 1998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국립기술혁신 메달을 수여받는 장면을 그림 1-5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국립기술혁신 메달은 뭔데? 위에 본문 내용에 보니까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뭐다? 튜링상이라 그럽니다. 이걸 수상하는 장면을 여기에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를 앞으로 돌아가서 한 장, 두 장 넘겨 보겠습니다. 넘기면은 자, 두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학습할 내용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이해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C 언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가 결과를 보려 그러면은 그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에디터 프로그램이 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쓰려 그러면 뭐다, 각자 컴퓨터에 이걸 세팅을 해야 되겠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설치하는 것까지 이번 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중요한 컨셉트, 개념이라 그럽니다. 자,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페이지 아래쪽에 해당되는데,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은 뭐다? 여기 보니까 헬로 월드라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이거라고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텍스트 화면으로 이래 캡처가 첨부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헬로 월드라고 나오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거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결과물 끝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개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의할 필요 없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란 뭐냐? 프로그램 안에 무엇이 들어있네 이 말이죠. 그럼 프로그램 안에는 여기 보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뭔데? 여기서는 작업 지시서라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전부 명령어들이다. 이런 명령어들이 모여서 뭐다? 한 개 프로그램이 된다. 여기 나오는 move는 뭐다?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 turn left 명령어는 뭐다? 왼쪽으로 회전할 때. 그 다음 마지막에 move, 이것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뭔데 했을 때 CPU 명령어의 나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인스트럭션 명령이란 뭔데,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라면은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명령어들이 프로그램 안에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다, 이쪽까지 이동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대로 명령으로 표현했는 게 요거다. 요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컴퓨터와 인간에 대해서 서로 뭐다,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컴퓨터는 뭐다, 강인공지능이 아니라면은 프로그래머가 뭐다,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강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 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 하고, 컴퓨터는 절대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지시한 대로만 행동한다. 예를 들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는 뭐다, 스카이넷과 같은 강인공지능, 자, 스트롱 AI라고 되어 있죠. 강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해서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지만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컴퓨터는 인간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인간의 친구가 되는 컴퓨터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도 결국은 뭐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랩이라고 되어 있죠. 로봇 움직이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8페이지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보니까 이런 모는 종이가 있는데, 여기 로봇이 있고, 지점 표시 여기는 A 지점이고 마지막 여기는 B 지점인데, 이 로봇이 이동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비봇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게 하려면은 어떤 명령어들을 어떤 순서로 입력을 해야 할까,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다가 이동하는 걸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솔루션 거래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다? 로봇 움직이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나열하면 되겠노 이 말이죠. 역시 A 지점에서 뭐다, B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비봇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말로 이렇게 전부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칸 이동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전진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뭔데,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일단 90도 회전을 했다. 회전하고 나서 뭡니까? 한 칸 이동하고 또 한 칸 이동하고 또 한 칸 이동한다. 근데 이동은 뭐다? 전부 전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진을 하고 여기서 다시 B지점까지 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즉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한번 하라 이 말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전진 또 한 번 전진하니까 결국은 B지점까지 도착하더라 이 말. 자, 요렇게 움직인다 이 말.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어나 영어 등으로 작업을 지시한다면 컴퓨터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어나 언어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 구조로 되어 있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무엇보다도 이진수, 즉 기계어로 된 뭐다 명령어들만 이해한다. 그래서 컴퓨터는 한글로 된 작업 지시서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에 대신 뭐다 기계어나 작업 지시서는 뭐다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꼬마 친구가 이제 로봇한테 묻습니다. 물으니까 니 우리말 하나 물으니까 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시 언어밖에 몰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시 언어 소스를 코드를 만들어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뭐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면은 야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보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가면 있는 거 하니까 교재 20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그거 보면 중간에 그림 1-3에 이 당시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었고 전선을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게 뭐다. 여기 보면은 전부 이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처리하려고 그러면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 그 이때는 얼마나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0과 1로 구성되어 0, 0, 1, 1, 0, 1, 1, 1, 0, 0, 0, 1, 0, 1, 0 요거는 뭡니까? 전부 이진수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진수로. 그러면 왼쪽 이걸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뭐라 그러냐? 이걸 MSB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most significant bit라 그러가 최상위 비트라 그럽니다. 맨 오른쪽 이거는 뭔데? LSB라 그래요. least significant bit라 그러가 최하위 비트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진수 값을 만약에 진법으로 변환해가 10진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은 맨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각 자리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요 자리는 왜 되느냐? 2의 영승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1, 2, 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요렇게 웨이트 값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 값은 1, 2입니다. 2, 그 다음 4, 8, 그 다음에 16, 32, 64, 그 다음 1, 2, 8, 그 다음에 뭐다? 2, 5, 6, 그 다음에 5, 1, 2, 그 다음에 10, 24, 그 다음에 20,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 48을 한 번 더 뭐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20, 48을 제곱을 하게 되니까 여기는 4096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가중치 값을 쭉 더하면 됩니다. 더해 보면은 얼마가 되는데 약 7058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니까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1의 자리 있죠. 저거는 2의 값입니다. 그럼 2 플러스 1, 2, 4, 4 플러스 8, 16, 32, 128 플러스 2, 5, 6 플러스 5, 1, 2 플러스 그 다음에 뭐다? 응? 그 다음에 뭐다? 응? 1024가 됩니까? 다시 더해 봅시다. 첫 번째가 보니까 2가 되겠네요. 2가 1, 2. 그 다음 두 번째는
4, 8이 되겠죠. 1, 2, 4, 8. 그 다음에 16, 32, 64. 그 다음에 1, 2, 8. 그 다음에 2, 5, 6. 그 다음에 5, 1, 2. 그 다음에 1024. 그 다음에 2048. 그 다음에 2048이 제곱이니까 요 놈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96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놈을 다 더해보면 됩니다. 다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2048 더하기 512 더하기 그 다음에 256 더하기 그 다음에 128 더하기 그 다음에 8 더하기 2 하니까 결국은 얼마? 7050이 나오네요. 7050이 나오면 7050. 그래서 요걸 이진수로 10진수로 변환하니까 70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진법 변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샵 인클루드 그 다음에 stdio.h 요거는 헤드라는 뜻인데 이 명령 형식들은 나중에 저 뒤에 파트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C 언어라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명령어다 이 말.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의 언어고 이거는 컴퓨터라는 야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중간에 번역 프로그램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계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기계어로 번역했더니까 전부 이진수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결국은 이 이진수만 이해할 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야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주면은 컴퓨터는 이 작업 지시서에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그림 1-4에 보니까 뭐라고? 컴파일러 이놈은 프로그램을 뭐다?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랭귀지 트랜슬레이터 언어 번역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 전체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다? 인간 중심의 언어다. 하이 레벨 랭귀지 고급 언어고 왼쪽으로 갈수록 뭐다? 기계 중심의 언어다. 기계치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머신 랭귀지 기계어. 그 다음에 연상시키기 좋게끔 자 기계어와 뭐다? 기호와 1대1로 만들어 놓은 게 뭔데? 어셈블리어 어다임.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어와 고급 언어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언어가 어셈블리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어가게 되니까 그럼 C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노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느냐 잠시 살펴보시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면 그 우리 교재 중간에 보니까 C 언어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가 뭡니까? C 언어는 간결한 언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에 보니까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있고 모든 표기법이 아주 간결하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간결성은 C 언어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결하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뭐다? C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보다 크기가 작고 실행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메모리는 이제 주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 언어는 거의 어셈블리 언어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한다. 즉 기계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한다. 왜? 고급 언어이면서도 기계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더라. 그래서 이 점은 상업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큰 장점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C 언어 특징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 게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그림 1-6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결하고, 두 번째는 뭐다? 효율적이고, 세 번째는 저수준과 고수준이 모두 가능하다. 즉 기계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수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을 보니까 중간에 C 언어로 저수준의 프로그래밍과 고수준의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하다. 즉 C 언어는 운영체제를 만들었던 언어인 만큼 어셈블리 언어만큼의 구체적인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실제로 뭐다? 죄송합니다. TV와 핸드폰, 세탁기 등의 여러가지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인베이디드는 뭘 내포했다, 내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베이디드 프로그램은 대부분 C 언어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뭐다? 작업을 하였지만은 어셈블리 언어는 사용하는 CPU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야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리고 C 언어로 인베디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은 유지 관리와 다른 기기로의 이식성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기 쉽고 또 저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기 쉽다. 즉 상호 호환이 잘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C 언어는 포인트 비트 단위의 조작으로 하드웨어 장비를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고, C 언어를 이해하면 컴퓨터가 작업하는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알 수 있다. 반면에 C 언어는 뭐다? 모듈 단위의 프로그램 작성을 지원하고 분할 컴파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준에서의 프로그램 작성도 가능한 언어다. 그리고 탑다운 설계, 하향식 설계와 구조화 프로그래밍, 모듈화 설계 등 소프트웨어 공학의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 특징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식성이 뛰어나고, 마지막으로 뭐다? 배우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크게 C 랭귀지의 특징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재 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C 언어는 이식성 측면에서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식성은 뭐다? 포터빌리티라 그러고 되어 있죠. 한번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른 종류의 CPU로 구성된 하드웨어로 쉽게 이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CPU에 따라 가지고 C 컴파일러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이식성이 좋다. 즉 PC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뭐다? 컴파일만 다시 하면은, 즉 번역만 하면은 슈퍼컴퓨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단점이 한 가지 있죠. 뭐 초보자가 배우기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게 C 언어의 특징, 몇 가지? 5가지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살펴본 특징 이미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슬라이드 넘어가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요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을 하기를 오븐의 사용법만 배우고 음식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요리가 가능한가 이래 돼가 있는데, 이렇다고 요리를 뭐 마음대로 잘 못하겠죠. 그래서 1-7에 보니까 여기서 오븐 이놈은 뭐다?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한다. 즉 오븐이 준비되고, 즉 컴퓨터가 준비되고 오븐을 작동하는 방법,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걸 안다고 해서 요리를 하는 절차, 이제 알고리즘이 뭔지 대충 감이 옵니까? 절차를 모르면은 요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그럼 알고리즘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알고리즘은 뭐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단계적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 그런다. 이 절차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에서 친구인 박철수의 전화번호를 찾는 문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전화번호를 펼쳐놔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를 펼쳐서 박철수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앞에 없으면은 또 다음 남은 전체 분량을 또 반 턴을 또 펼쳐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결국은 최종 찾아가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우리 교재 25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알고리즘이란 뭔데,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고 이것을 컴퓨터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고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친구인 박철수의 전화번호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전화번호부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여 한 장씩 넘기면서 박철수를 찾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전화번호부에 이름들이 정렬되어 있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화번호부의 중간 정도를 펼쳐서 거기에 있는 이름들과 박철수를 비교하여 앞부분으로 가든지 뒷부분으로 간다. 다시 찾아야 할 범위의 중간 부분에 있는 이름과 박철수를 비교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박철수란 이름을 찾을 때까지 되풀이한다. 이러한 방법은 뭐다?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단계적인 절차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 그런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면은 프로그램이 되고, 알고리즘은 흔히 요리법에 비유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리를 요리법에 따라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라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죠.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빈 그릇 준비한다. 두 번째는 이스트를 밀가루나 우유에 넣고 저어주고, 세 번째는 버터, 설탕, 계란을 추가로 넣고 섞는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 놓아두어 발효시킨다. 다섯 번째 뭐다? 170도에서 180도의 오븐에서 굽는다. 이게 뭔데?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 절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 이런 걸 우리는 알고리즘이라 그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기술을 할 때 그냥 개념 없이 기술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뭐다? 플로 차트라고 돼. 순서도라 그러죠. 순서도.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26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알고리즘은 그러면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우리말로 기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할 수도 있다면, 입문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순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놈의 순서도는 플로 차트 또는 흐름도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은 다른 교재에 보면 유통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도라고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서의 논리 순서 또는 뭐다? 작업 순서를 뭐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항상 순서들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가시화하는 것이 좋고, 보통의 순서들은 단순한 기하학적 기호를 사용한다. 즉 처리는 직사각형, 판단은 마름모꼴, 입출력 처리는 마름모꼴 기호를 쓰더라. 예를 들어 뭐다? 회사로 출근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그림 1-9에 보니까 순서도 예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순서도 그림을 보니까 일단은 스타트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다? 종료입니다. 끝이 나와 있습니다. 엔드. 그래서 시작해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가 묻습니다. 예스. 거리면은 뭐다? 그냥 직전까지 걸어간다. 근데 물었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 노더라. 그러면 차가 있는가 묻습니다. 물으니까 차가 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 운전해서 이제 출근한다 이 말이죠. 근데 차가 있는가 물었는데 없다. 놓으면은 뭐다? 그러면은 자가용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회사에 출근하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절차를 우리는 순서도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 교재 27페이지 보니까 중간 점검 그래가지고 1번에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만들어 보라. 두 번째 뭡니까?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내놓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요런 타원형 있죠, 그죠?
요거는 주로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를 알릴 때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다. 요 직사각형 뭐다? 프로세스 처리할 때. 이거는 뭡니까? 마름모꼴 판단이죠. 데시전 비교 판단한데.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연결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흐름도가 너무 커서 한 페이지에 나타낼 수 없을 때 다음 페이지에 요래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요 기호다.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인풋 아웃풋 입출력 기호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1-9에 순서도 설명한 거 있죠. 그죠? 회사 출근하는 거 요런 식으로 표현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이란 게 나오는데 먼저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프린트의 고장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라. 두 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라. 세 번째는 세탁기를 활용해서 세탁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라.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장을 준비를 해서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은 세 번째 있죠.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라 그러는데, 자, 이걸 한번 연상을 해보면은 일단은 세탁기 앞에 가가지고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탁기의 전원을 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탁기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과 세제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탁기의 뚜껑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이 있죠. 그걸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옷이 세탁이 다 됐겠죠. 결국은 완료됐다 이 말이죠. 완료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세탁기 전원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런 순서가 바로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하는 김에 두 번째 거,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 전화 거는 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집에서. 자, 일반 유선 전화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소화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화기를 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는 친구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통화를 하겠죠.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고, 통화가 끝나면은 뭐다? 소화기를 뭐다?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1번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순서대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니까 프로그램 작성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소스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원시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C 언어를 갖고 각 명령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요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런 걸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소스 파일. 그럼 소스 파일을 작성하면은 컴퓨터는 바로 이해를 하느냐?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뭔데요? 번역 과정이라는 겁니다. 번역 과정. 그럼 저 번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번역은 그냥 개념 없이 번역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번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번역 프로그램을 갖고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컴파일 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번역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각 번역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언어 번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최초로 요게 작성한 걸 우리는 소스 파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거는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시 프로그램. 이거는 누가? C 언어를 가지고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컴파일과 링크가 나오는데 컴파일이 있습니다. 컴파일은 번역이란 뜻입니다. 즉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C 언어는 고급 언어니까 컴파일러라는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어셈블리어 같으면은 어셈블러, 그 다음 뭐 베이직 같은
그런 대화형 언어 같은 말 인터프리터 번역기를 씁니다. 그렇게 번역돼서 나온 게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가 있는데 요 부분 실행 파일 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결국은 뭔데, 물론 최초로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작성하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해서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들어옵니다. 즉 목적 프로그램, 이게 기계어다면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다. 그러고 나서 뭔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는 로드 모듈이라고 합니다. 로드 모듈. 그러고 나서 뭡니까, 실행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행하면 뭔데,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뭐다, 화면으로 나타나겠죠. 물론 로드 모듈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뭡니까, 로드라는 적재기에 의해 가지고 컴퓨터 주기억 장치 내로 옮겨서 실행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최초로 사용자가 프로그램 작성한 걸 소스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 두 번째는 뭔데, 자, 번역을 합니다. 컴파일. 세 번째는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링크 작업. 링크라는 것은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계 편집기를 활용해가. 그 다음에 로드 모듈이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로드에 의해서 주기억 장치로 적재가 되면은 실행을 해 보는 겁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단계가 결국은 프로그램 작성 과정, 다른 말로 언어 번역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어 번역 과정도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원시 프로그램 작성, 두 번째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되고, 세 번째는 로드 모듈, 네 번째는 실행이다. 실행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프로그램 작성 단계라는 걸 앞에서 설명한 걸 그대로 나열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에디터 편집 프로그램이다. 즉 에디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 내용을 기술하여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 우리는 앞에서 뭐를 이용한다? 이 소스 코드 작성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을 쓰겠다. 그 다음 소스 파일은 뭐다?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 즉 순수한 문자 파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text.c다.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뭐다? 파일명이고 뒤에 있는 C는 확장자라 그럽니다. 중간에 있는 도트 점 있죠? 요거는 구분자죠.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는 한 개의 파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이 있습니다. 소스 파일을 뭐다?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되고 나면 오브젝트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즉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죠. 기계어로 변환된 파일, 이런 걸 우리는 오브젝트 파일, 즉 오브젝트 파일은 확장자가 OVJ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파일들을 라이브러리 파일, 여기 라이브러리 파일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함수들을 말합니다. 그런 파일들과 연결하여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한다. 그리고 실행 파일은 뭐다?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실행 파일들은 꼭 뒤에 뭐다? exe, 요게 executable, 실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한 소스 파일, 텍스트 이름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 C 언어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C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보통 IDE라고 합니다. 이게 IDE, IDE는 뭔데요? 여기 보니까 integrated, 통합했다 이 말, 집적했다, development, 개발한다, environment, 환경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라 그러는데, 이 내부에는 편집 프로그램인 에디터와 번역 프로그램인 컴파일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디버그라는 게 나옵니다. 디버그는 크게 버그와 디버그, 다른 말로 디버깅이라 그러는데, 버그는 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버그라는 말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는 도중에 문법상의 오류, 그걸 우리는 신텍스 에러라 그럽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걸 버그라 그래요.
그래서 흔히 하는 버그는 우리는 에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어떤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은 뭐다? 그걸 다시 뭡니까? 정상적으로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디버거 또는 디버깅이라 그러는데 디버깅이라는 말은 벌레를 떼어내다 이 말입니다. D가. 그래서 디버깅은 에러가 발생된 부분을 찾아내서 옳게 수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디버깅, 다른 말로 디버거라 그런다. 이걸 뭐다? 한목에 다 이렇게 모아놨다. 이런 걸 우리는 통합개발 환경이라 그런데, 그래서 통합개발 환경은 에디터와 컴파일러와 디버거를 하나로 합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겠고, 옛날 같으면 뭡니까? 이 에디터 프로그램 따로 설치해야 되고, 컴파일러 또 설치해야 되고, 디버거 프로그램 다시 설치해야 되겠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작업 절차도 복잡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해 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 잠시 보시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교재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27페이지 넘어가서 29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29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뭐다? 개발을 했다. 즉 교재 보니까 MS사에서 사용자 용도에 맞춰 몇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을 개발을 했는데, 첫 번째 버전이 뭐다? 커뮤니티 버전, 두 번째가 프로페셔널 버전, 세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다.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기업 외에 응용 프로그램 빌드 개발자를 위한 완벽한 기능의 확장 가능한 무료 도구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로페셔널 버전은 뭐다? 개별 개발자나 소규모 팀을 위한 전문적인 개발자 도구 및 서비스로 되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고급 테스트나 또 디벨롭먼트, 오퍼레이트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크기나 복잡한 프로젝트까지 개발, 팀을 위한 고급 기능이 포함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이라고 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누구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고 싶겠지만 대신에 뭐다? 코스트, 가격도 비싸고 설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생이나 프로그래밍 초보자, 입문자 같은 경우는 뭐다? 이 세 가지 버전 중에 커뮤니티 버전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버전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을 쓰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려 그러면은 요 링크 시키라는 주소 있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운받아가 설치하면 되겠다. 물론 나중에 개강해서 학교 실습실에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0페이지 내용이 현재 슬라이드 26번째 여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0페이지 잠시 보시면은 웹사이트에 있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온다. 요런 화면이. 그 중에서도 뭐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 부분 있죠. 다운 요 부분. 그래서 우리 교재 2번에 보니까 이 화면에서 커뮤니티 2017을 선택하면은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화면이 등장한다. 요걸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뭐다? 아래쪽이 뭐다? 실행 버튼을 눌러라 이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실행 버튼이 있죠. 요 놈을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 교재 31페이지처럼 뭐다? 실행 화면이 나오죠. 그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니까 요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뭐다? 요 놈을 체크하라 이 말이죠. 요거는 우리 교재 3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뭐다? 설치 버튼을 눌러라. 누르고 우리 교재 32페이지 가게 되면 메뉴에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설치가 완료되면 뭐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등장한다. 이래 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요런 화면이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32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프로그램 작성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찾아서 실행을 한다.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재 오른쪽 33페이지 맨 위쪽인데 이게 뜨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은 로그인 하면 되고 거기다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버튼을 눌러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33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누르고 나면은 그 교재 중간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화면에 등장한다. 즉 시작 페이지는 여러가지 정보를 뭐다 주는 화면이다. 그래서 X 표시 눌러서 없애라. 이 X 표시는 뭡니까? 현재 이 창을 닫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부분을 눌러라 이 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루션과 프로젝트가 뭔데? 솔루션은 뭐다? 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종의 어떤 뭐 해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프로젝트와 솔루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먼저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보면은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파일들의 그룹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업무 보는 그림 프로젝트 이거는 뭡니까? 서로 뭐 만들게 합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뭡니까? 뭘 치료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이런 것 각각 하나하나를 뭐다? 프로젝트라 그런다. 그 다음에 솔루션은 뭐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그룹이다. 이걸 이제 다 묶어 놓은 거네,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재 3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는 뭐다?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고 아이콘, 이미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이다. 그 다음 솔루션은 뭐다? 여러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다. 이래 돼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프로젝트는 뭐다? 하나의 뭐다? 프로젝트는 하나의 뭐다? 비키너리 파일, 즉 이진 파일로 만들어 나타낸다. 그래서 확장자는 보통 뭐뭐.exe 또 뭐뭐.dll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그러한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은 솔루션은 텍스트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즉 여러 개의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의 솔루션 파일이 묶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우리 교재로 말하면은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 이 내용이 자 일종의 이제 소스 파일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36페이지 가 보시면은 중간쯤 보니까 소스 파일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 우리 34페이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메뉴에 보니까 그 솔루션 프로젝트 그림 이미지 설명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화면이 나와 있죠. 캡처 뜨가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생성. 그 순서가 이 말이다. 파일 탭 누르고 그 다음 새로 만들기에 가서 프로젝트에 가서 뭐다 클릭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대화 상자에서 비주얼 C 뿔뿔 템플릿을 선택하라. 요걸 자 C 1번 선택 2번 선택 그 다음 여기 와서는 뭐다 헬로라는 이름을 입력을 하라. 왜?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35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이치 있죠. 이걸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디렉토리라 그럽니다. 요즘은 폴더라 그러죠. 그죠? 자, 요거는 소스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즉 폴더.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윈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 위자드가 이래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교재 35페이지 맨 아래쪽이죠. 자, 요런 창이 나오면은, 대화창이 나오면 다음을 클릭하라. 클릭하니까 그 다음에 뭐다? 응용 프로그램 설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뭐다? 다른 거는 뭐, 손댈 것도 없고, 우리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가 옵션 거래가 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다? 미리 컴파일된 헤더는 뭐다? 해제하고, 빔 프로젝트를 체크를 하라. 그래놓고 다음 슬라이드 딱 넘어가니까 소스 파일을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로 말하면은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앞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였다. 이제 프로젝트 안에 소스 파일을 추가해보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화면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의 소스 파일 폴더 위에서 켰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게 소스 파일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뜨겠죠. 거기에다가 뭐다? 새 항목에 추가해 가서 뭡니까? 요 추가 있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새 항목. 자, 추가는 add 거래가 단축키가 D가 할당되어 있지만 새 항목은 여기 보니까 뭐가 컨트롤 시프트 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를 바로 눌러도 되겠죠. 요래 누르고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뭐가 소스 파일 추가하는 대화창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 우리 교재 37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놈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뭐다? hello.c 반드시 확장자 .c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dd 추가를 클릭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뭡니까? 소스 코드 입력을 하라 그럽니다. 요거는 뭔데? 우리 교재 37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hello.c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hello.c가 열리면서 그럼 어디에 더블 클릭? 요 부분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열린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뭐다? 여기다가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38페이지 보게 되니까 소스 코드를 뭐다? 개념 없이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뭔데요? 우리 교재 페이지 38페이지 메뉴에 그림 1-10에 보니까 소스 코드를 위와 같이 입력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include라든지 stdio 요거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띄울 자는 띄우고 기호는 뭐다? 정확하게 입력하라. 요 돛도 있죠. 구분자. 그 다음에 요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들여쓰기 인덴트라 그러죠.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 끝나면은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자를 세미콜론 주게 되겠습니다. 문장 끝에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 3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그림 1-10 아래쪽에 보니까, 소스 코드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C 언어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 따라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입력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소문자 메인과 대문자 메인은 서로 다르다. 두 번째는 주어진 소스 코드를 입력할 때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철저히 주의하라 그럽니다. 하나의 기호만 틀려도 뭐다?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stdio.h라고 해야 할 것을 깜빡하고 std 뭐다? io 쉼표를 주면 안됩니다. 컴마 요렇게 h로 입력하면은 안된다. 즉 에러 난다. 그 다음 네 번째 소스 코드에서의 각 명령어 문장은 세미콜론 기호로 끝내야 한다. 세미콜론은 뭐다? 마침표 역할을 한다. 즉 피리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도 된다. 또한 문장은 덜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일단은 주어진 대로 입력하도록
뭐다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강조해 놨다면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 이래 되어 있죠. 왜? 문법적 논리적 에러가 나타난다. 그 다음 입력 다 했으면 이제 왜 됩니까? 저장을 해가 이제 컴파일과 링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교재 39페이지 맨 위에 컴파일과 링크가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소스 코드를 다 입력했으면은 컴파일과 링크를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과 링크를 해서 완전한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빌드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 메뉴 보면 이 빌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변경된 소스 파일은 빌드 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에? 그게 앞에 샵 include 그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프로그램을 빌드 하려면은 빌드 메뉴에 가가지고 뭐다? 솔루션 빌드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뭔데? 컴파일과 링크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생성되는 작업이다. 그러고 나서 뭔데? 자, 컴파일 되고 나면은 맨 아래쪽에 컴파일 결과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빌드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패했다. 그 다음에 뭐다? 또 최신. 그 다음에 생략 있죠. 오류가 없다면은 이러한 메시지가 뜬다. 그럼 오류가 있으면 여기 반드시 오류 메시지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재 39페이지 맨 밑에 프로그램 실행 바로 위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유의하면은 컴파일과 링크 과정에서 오류와 경고의 숫자가 0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여러분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철자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오류와 경고가 0이 아닐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입력한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교과서와 비교해서 오류를 수정한 다음 다시 빌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빌드. 즉 뭐다? 컴파일하고 링크 작업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뭔데? 여기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완료되었으면 뭐다? 프로그램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교재 페이지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그래서 실행은 보니까 우리 교재 40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류가 없다면은 다음과 같은 콘솔 창이 뜨고 여기에 헬로 월드가 출력된다. 이게 콘솔 창이네. 콘솔. 표준 입출력 장치를 콘솔이라 그러죠. 자, 이 상태에서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되돌아오른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뭐다?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면은 뭐다? 항상 나오는 메시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프로그램 출력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려면은 아무 키나 누르라는 안내 메시지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항상 나오는 메시지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니까 자, 아까 컴파일을 했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 부분에 문장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데 나는 배터리가 안 붙였다. 그럼 아래쪽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교재 4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참고사항 그래가지고 빌드 할 때 컨트롤 시프트 B를 입력해야 된다. 이 B는 뭐다? 빌드의 줄임말이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펑션키 F5를 선택해도 되더라.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다 이 말. 그래서 출력 결과가 뭐다?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음 장에서 뭐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중간 점검. 이해되겠습니까?
중간 점검은 우리 교재 4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에 소스 파일을 추가하는 메뉴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확인을. 어떤 순서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다? 파일, 메뉴에 가겠죠. 그 다음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다? 프로젝트에 가가 새 항목 추가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에 속하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 번역해서 실행하는 메뉴가 뭐냐, 이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빌드에 가서 솔루션 빌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C 언어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뭐다? 구별하는가? 이래 되겠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되겠던가요? 반드시 구별한다고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뭡니까? QA가 나옵니다. QA.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 본 강의는 사실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교재 돌아오셔가지고, 페이지 43페이지 보면은, 엑셀사이즈가 나오죠.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자, 이번 시간은 첫 강의니까 교수님하고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진법이 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뭐다? 컴퓨터는 바이너리 디지트, 즉 이진수를 쓴다 그랬으니까 이진법을 쓰겠죠. 이 이진수는 가장 작은 게 0이고 가장 큰 게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너리 디지트, 그 앞에 있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따서 우리가 비트라 그래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자료 표현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입니다. 비트는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뭔데? 2의 n승, 2의 1승 하면 뭡니까? 서로 다른 문자를 뭐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뭔데? 하나는 스위치 올리는 거, ON, 1. 하나는 스위치 내리는 거, 뭐다? 오버, 제로가 되겠죠. 참고하세요. 2번 문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도구가 뭐냐? 이런 걸 컴파일러라고 그랬죠. 세 번째,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절차를 뭐라 그런다? 처리 절차. 이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그 원문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 크게 네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번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뭔데? 컴파일과 링크를 해야 되겠죠. 1번.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 근데 실행을 했는데 어떤 문법적 오류라든지 논리적 오류가 나오면 뭡니까? 다시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다? 디버깅 작업이 필요하더라. 마지막은 4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2번과 1번과 3번, 4번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알고리즘을 시각적, 즉 비주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뭔데? 순서도라 그랬죠. 플로차트, 순서도. 다른 말로 유통도라 그랬습니다. 6번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 이런 걸 우리는 신텍스 에러, 다른 말로 문법적 오류 또는 논리적 오류라 그럽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순서도에서 처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 첫 번째 타원은 시작과 끝입니다. 종료. 두 번째가 처리죠. 이게 답이고, 세 번째는 비교 판단 기호, 네 번째는 뭐다? 입력과 출력 기호가 되겠습니다. 말을 먹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44페이지 연습 문제 8번이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미국 AT&T 회사에 있는
데니스 리치라 그랬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번에 컴퓨터에서 10진법이 아닌 2진법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럽니다. 그럼 이걸 왜 2진법을 쓰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0과 9까지를 사용하는 10진법에 비해 가지고 0과 1만을 사용하는 2진법이 뭐다? 컴퓨터상에서는 표현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즉 2진법은 뭐다? 간단한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0과 1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스위치들은 뭐다?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에도 1층에서 만약에 15층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1층 현관문 싹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보면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보세요. 그거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3학년이나 4학년 되면은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4학년 되면 정보처리 기사를 응시해 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자료구조 시간에 보면은 거기 방가상기랑이 나옵니다. 하프워드. 방가상기를 이용해가 만드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의 그 스위치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10번에 인텔의 CPU에서 사용되는 인스트럭션 명령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무슨 일을 하는 명령어인지를 조사해 보라. 그럼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이동, 다른 말로 전송할 때 쓰는 명령이 뭐다? MOV 있었죠. move 명령이 있었다. move. 자, 그 명령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CHG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오퍼랜드와 두 번째 오퍼랜드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in 명령을 쓰는데 in, 이거는 오퍼랜드로 지시된 포트로부터 AX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MOV 명령, 즉 move와 그 다음 XCHG, 이놈은 뭐의 줄임말이냐? X는 exchange다, 변환한다. exchange, 그 다음에 register, 그 다음에 memory, with regist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명령은 input from AL/AX to fixed port로 돼. fixed port는 포트를 고정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교재 11번 문제, 주판이나 계산자하고 현대적인 컴퓨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고대의 계산기계들은 정해진 기능만을 수행하는 반면에 오늘날 있죠, 현대 컴퓨터는 뭐다? 주로 범용, 제너럴이죠. 범용적인 기계로서 프로그램만 변경하면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3번을 보게 되니까 두 개의 컵에 우유와 주스가 각각 담겨 있다. 우유와 주스를 교환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고안하라. 사용 가능한 세 번째 컵이 있다고 가정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데 교차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첫 번째 컵에다가 우유가 담겨져 있고, 자, 여러분들 뭐 필기 도구를 들고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컵을 하나,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컵, 세 번째 컵을 그려 보세요. 그려놔 놓고 첫 번째 컵 안에는 우유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컵에는 주스가 담겨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컵은 주스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작업이 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컵에 있는 것을 어디에? 비어있는 세 번째 컵에 옮깁니다. 그럼 첫 번째 우유가 뭐다? 세 번째 컵 우유로 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컵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컵에 옮긴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두 번째는 주스가 있었죠.
그 주수를 첫 번째 컵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첫 번째 컵에는 주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있는 것을 두 번째 컵에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게 뭡니까? 우유였습니다. 그걸 뭐다? 두 번째 컵에 우유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교차 알고리즘 실행하기 전에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컵에는 우유, 두 번째는 주수가 있었는데 이걸 실행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컵에 있는 내용물과 두 번째 컵의 내용물이 서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되어가 첫 번째 컵에는 최종적으로 주수가 남고 두 번째 컵에는 뭐가 남는다? 우유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한번 바뀌어지더라. 이런 걸 교차 알고리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중간 점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저 앞으로 넘어가서 21페이지에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계 중심 언어. 이런 걸 머신 랭귀지 그러니까 기계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 교재 배운 대로 말한다면은 프로그램을 뭐다? 기계어로 바꾸어 준다. 여기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변환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다? 자연어 고급 언어다. 즉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언어, 즉 인간 중심 언어, 고급 언어다. 근데 기계어는 뭔데? 기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이진수 01, 01, 0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로우 레벨 랭귀지가 저급 언어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간 점검 문제는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페이지 24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1번에 보니까 이번 절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를 여러분들 우리가 영문으로 뭐라 그럽니까? 텀이라 그럽니다. 용어들의 의미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찾아보자 그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셈블리 언어는 우리 교재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기계어와 뭐다? 고급 언어의 중간 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와 동일한 구조와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으나 숫자 대신에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듈이라는 개념은 MODULE죠. 이거는 독립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단위고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모듈로 구성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Embedded 프로그램입니다. Embedded라는 용어 자체가 뭘 내장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게임기 이런 전자제품 또는 가전제품 있죠. 이런 제품에 내장되는 프로그램을 뭐다? Embedded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 그러죠. 이 공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용과 유지 보수 등등의 생명주기 전반을 뭐다? 체계적이고 서술적이고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정량적이라는 것은 형식화, 규격화시켰다 이 말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27페이지 거기 맨 위에 중간 점검 문제 있죠. 이건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1페이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가게 되면은 31페이지 그게 없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또 중간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을 낀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1페이지로 그랬는데 31페이지는 없고
있고, 그러면은 3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가 보시면은, 37페이지가 있는데, 쭉쭉쭉 넘어가서, 아까 그 부분들 내가 다 설명해 주는데, 42페이지 맨 아래쪽에 중간 점검 문제 있죠. 그죠? 거기 1, 2, 3번이 있는데, 요것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제1주차 제1강 강의를 모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첫 강의다 보니까 여러모로 교수님도 긴장이 되고,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교수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와 용어라든지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오프라인 학교에 개강이 해가지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좀 재밌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한된 시간 속에 이 한 장의 많은 분량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첫 번째 강의는 교수님이 봐도 여러분들이 청취하기에 조금은 불만족스럽고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차차 아마 적응이 되어 갈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강의 듣느라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생 많았고요. 다음 또 2주차 3주차 이렇게 계속 강의가 이어질 건데, 그 강의도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꼭 끝까지 강의를 청취해서 출석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끝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듣기를 교수님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학문에 있어 가지고 배움의 지름길이 있는데, 특별히 이 컴퓨터 교과목 같은 경우는 늘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다? 기초를 튼튼히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왕할 거면 뭐다? 즐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보다는 컴퓨터적 사고로 접근하라, 이런 걸 무척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 기초에 충실하라. 두 번째, 즐겨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컴퓨터적 사고로 접근을 해야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교과목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수학적 사고로 접근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현재 슬라이드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 이상한 공식 하나 적어 가지고 해놨죠. 그러면 중간에 이 꼴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꼴이 있는데, 이 꼴이 있습니다. 이게 이 꼴이. 그럼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생활로 말하면은 이 꼴을 기점으로 좌변과 뭐다? 우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을 항이라 그래요. 오른쪽도 항이라 그래. 항이 두 개가 있는 걸 우리는 이항연산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적 사고로 따진다면 이거는 뭡니까? 자, 이 부분이 뭐다? A고 이 꼴 다음에 이 부분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등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좌변에 있는 a와 우변에 있는 뭐다 뉴메릭 숫자 2가 서로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각 언어의 문법 구조를 봤을 때 이런 문장을 뭐라 그런다? 대인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걸 우리는 베리어블 변수라 그러고 우측에 있는 이런 걸 뭐다? 컨스턴트 정수라 그럽니다. 이걸 컴퓨터적 사고로 그대로 문법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겁니다? 우변에 있는 2를 좌변에 있는 변수 a에다가 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저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요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뭐다? 논리적인 컴퓨터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뭐예요? 강의가 끝났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는 어린이입니다. 야는 어린이인지 뭐 대학생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야도 대학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아무쪼록 잘 따라와 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2주차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